나는 그날 부모님의 침실 서랍에서 그 통장을 발견했다. 여동생 명의로 된 비밀 계좌, 매달 수천만 원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산 BMW 열쇠가 여동생의 가방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대학 갈 돈이 없다고, 집이 가난하다고, 나를 공장으로 내몰았던 그 거짓말이. 18살 때 아버지가 내 어깨를 잡고 말했던 그 말이 이제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는 내 동생 대학 보내는 것도 벅차다. 그때 나는 믿었다. 정말로 가난하다고.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고 새벽 공장 알바를 시작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부서져도 가족을 위해 참았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나는 김민준이다. 올해 32살,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 기계공으로 일한다. 매일 기름때 묻은 손으로 퇴근해 원룸에서 라면만 끓여 먹는다. 부모님은 강남에 큰 아파트를 사고 여동생 민서는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다. 나는 그들을 부양한다고 생각했다. 매달 월급 절반을 보내고 명절에 가면 고맙다. 아들 하며 받으시던 그 돈이. 그런데 왜 나에게는 돈 없다였고 민서에게는 BMW였을까? 그날 밤 집에 몰래 들어갔다. 부모님이 외출한 틈을 타 서랍을 뒤지다 통장을 찾았다. 아버지 회사에서 빼돌린 돈,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 수익, 모두 민서 명의로 숨겨져 있었다. 내가 보낸 돈까지 포함해서. 민서의 대학 등록금, 유학비, 그리고 그 검은 BMW. 내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장남인데? 왜 민서를 더 사랑했을까? 아니,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을까? 민서가 예쁘고 똑똑해서? 내가 덜 떨어져서?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민서 무릎에 앉혀 책 읽어주던 밤, 어머니가 민서에게 새 옷 사주며 우리 딸 예쁘네 하시던 모습. 나는 항상 옆에서 민준아, 너는 남자니까 참아라는 말만 들었다. 나는 참았다. 정말로. 군대 가서도, 제대 후 공장 들어가서도. 가족을 위해 라는 주문처럼. 하지만 이제 그 주문이 깨졌다. 통장을 사진 찍었다. 증거를 모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복수는 서둘러선 안 된다. 한국 드라마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부모님의 약점, 민서의 비밀, 모두 파헤쳐야 한다. 그날부터 내 삶이 바뀌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했다. 주말에 집에 가서 밥 먹고 돈 보내고.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 회사의 비리, 어머니의 숨긴 재산, 민서의 완벽한 삶 뒤에 숨겨진 것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 배신이 나를 자유롭게 할 테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했을까? 왜 그들은 나를 도구로 봤을까? 그 질문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다. 분노가 타올랐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절대 아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것이다. 공정하게. 냉정하게. 그 후로 나는 변했다. 아니,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그들의 이기심을. 민서의 BMW를 처음 본 날 주차장에서 서 있었다.
검은 세단이 햇빛에 반짝였다. 민서가 웃으며 열쇠를 돌리는 모습. 오빠, 봐. 아빠가 사주셨어.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축하해,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쳤다. 왜 나에게는 자전거조차 사주지 않았으면서?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다. 소주병이 비워질수록 기억이 선명해졌다.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 상담받던 날 아버지가 돈이 없다 하시며 한숨 쉬던 표정. 그게 연기였다는 걸 이제 안다. 그때 이미 민서의 사교육비로 수억을 쓰고 있었다.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은행 거래 내역, 아버지 회사 세무 서류. 해커 친구에게 부탁해 민서의 계좌도 추적했다. 그 돈의 출처가 명확해졌다. 아버지의 횡령.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가족 명의로 숨긴 것. 왜 그랬을까?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장남은 강해야 하니까? 아니면 내가 불편했으니까? 민서처럼 예쁘지 않아서. 충돌이 시작됐다. 어느 주말 집에 갔다. 식탁에서 민서가 BMW 이야기를 했다. 오빠도 차 사. 돈 모아서. 그 말에 아버지가 웃었다. 민준이는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그 순간 참을 수 없었다. 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민서한테는 왜 BMW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방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황급히 무슨 소리야? 그건 민서가 열심히 해서. 하지만 아버지가 끊었다. 민준아, 그만해. 나는 통장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내가 보낸 돈으로 산 거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미안해. 나 몰랐어. 몰랐어. 거짓말. 민서는 알았다. 항상 알았다. 내가 공장에서 고생하는 동안 그녀는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던 그 삶. 그날 싸움이 터졌다. 아버지가 소리 질렀다. 너 때문에 회사 위기였어. 내가 대학 안 가서 다행이었지?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집을 나왔다. 비가 쏟아지는데 몸이 뜨거웠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아버지 회사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익명으로.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민서의 삶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 대기업 직위, 모든 걸. 왜 나만 아파야 했을까? 그 질문이 이제 증오로 변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제 내가 그들을 버릴 차례다. 밤마다 꿈을 꾼다. 그들이 무릎 꿇고 사정하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더 차가워진다. 용서는 없다. 오직 공정함만. 이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더 이상 약한 장남이 아니다. 나는 복수자다. 제보 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회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다. 뉴스에 나왔다. 횡령 혐의. 집에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민준아, 왜 그래?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이제 역겹다. 가족이라서 더 배신감이 컸어요. 아버지가 직접 왔다. 내 원룸으로. 다 민서 때문이야. 그 애가 약해서. 너는 강하니까. 강하니까? 그게 변명인가? 나는 웃었다. 강한 척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처음 봤다. 그 강한 척하던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 민서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몰랐어. 용서해줘. 용서. 어떻게? 그녀의 삶은 여전했다. BMW 타고 친구들과 놀고. 내 고통 위에 세워진 그 삶. 나는 더 깊이 파헤쳤다. 민서의 비밀을 알았다. 대학 때 그녀가 아버지 돈으로 산 명품을 팔아 파티 자금으로 썼던 것, 그리고 남자 친구들. 여러 명. 그중 하나에게 연락했다. 증거를 주며. 민서의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났다. 집안에 문제 있는 애. 민서가 찾아왔다. 울면서. 오빠, 왜 나까지?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너는 가해자야. 나의 고통을 즐겼어. 그녀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오빠가 질투하는 거지? 항상 나만 사랑받아서. 그 말에 내 심장이 멈췄다. 질투. 아니, 배신이다. 그날부터 민서도 변했다. 나를 적으로 봤다. 부모님을 설득해 나를 가족에서 지우려 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더 큰 복수를 준비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내게 돌릴 방법.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가 충분했다. 장남으로서의 권리, 그들이 숨긴 돈. 재판이 시작됐다. 가족 법정에서 마주쳤다. 아버지의 절망, 어머니의 눈물, 민서의 증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게 공정함입니다. 내 안에 갈등이 컸다. 정말 이게 옳은가? 가족을 파괴하는 게? 하지만 그들이 먼저 나를 파괴했다. 이제 후회는 없다. 이 고통이 끝나야 새 삶이 시작된다. 재판 과정이 지옥이었다. 매일 법정에서 그들의 얼굴을 봤다. 아버지의 늙은 모습, 어머니의 마른 눈물. 증언대에 섰다.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속였습니다. 배심원들의 눈빛이 변했다. 동정에서 분노로. 민서가 증언했다. 오빠가 과격해요.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거짓. 하지만 그녀의 눈물 연기가 효과 있었다. 밤에 혼자 울었다. 왜 이렇게 아플까? 복수인데. 친구가 말했다. 그만해. 이미 충분해.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들의 거짓이 내 삶을 망쳤다. 아버지의 재산 절반이 내게 돌아왔다. 법원 판결. 그리고 회사 주식 일부. 부모님은 아파트를 팔았다. 빚 갚느라. 민서의 회사에서 해고됐다. 소문 때문에. 그녀가 다시 찾아왔다. 오빠, 이제 됐지? 우리 다 망했어. 나는 차갑게. 아직 아니야? 더 큰 걸 준비했다. 그들의 과거 비밀. 어머니의 불륜, 아버지의 더 큰 횡령. 하지만 갈등이 컸다. 이게 정말 공정한가? 나도 괴물이 된 건가? 꿈에서 어린 내가 나왔다. 형, 왜 그래? 깨어나 땀에 젖었다. 그래도 계속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깊다. 모든 게 끝나가던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병실에서 봤다. 민준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무릎 꿇었다. 용서해다. 민서도 울었다. 오빠, 나도 후회해. 내 안이 흔들렸다. 복수가 이게 다였나? 행복하지 않다. 변호사에게 화해하자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뉴스에 모든 게 나왔다. 가족 파탄. 나는 돈을 받았다. 새 집 사고, 새 차 사고. 하지만 빈 껍데기다. 가족 잃었다. 밤마다 후회한다. 너무 멀리 갔나? 아니, 그들이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다. 그들의 거짓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하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쓰디썼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 회사 차려 성공했다. 돈은 많다. 부모님은 작은 전셋집에서 산다. 가끔 연락한다. 아들, 잘 지내? 나는 간다. 용서했다. 완벽히는 아니지만. 민서는 해외로 갔다. 새 출발. 내 안의 증오는 희미해졌다. 하지만 배신의 기억은 남았다. 이 모든 게 가르침이다. 가족도 믿을 수 없다. 오직 자신만. 이제 나는 강하다. 그들의 배신 덕에. 하지만 가끔 옛날 생각난다. 왜 그랬을까? 답은 없다. 인간의 이기심일 뿐. 이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내 상처는 계속된다. 공정한 복수. 없었다. 오직 고통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내 길이었다.